문학 1996년 3월호 신인 당선 수필 노란 들국화 한석봉. 나는 어린 시절에 노란 들국화를 무척 좋아했다. 아무도 가꾸지 않는 외로운 들녘에서 오가는 사람에게 뜯기고 밟히면서 굳세게 살아가며 언제나 거룩한 향기를 잃지 않는 들국화를 사랑했다.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며 계모 밑에서 외롭게 자라는 내 어린 시절과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순결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모진 세파에 굴하지 않으며 꿋꿋하게 자라는 노란 들국화가 바로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기에 더욱더 좋아했는지도 모른다. 메마른 현실 속에 파묻혀 열심히 살다 보니 그토록 좋아했던 노란 들국화도 잊은 지 꽤 오래된 것 같다. 나는 고교 시절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기에 이대 외동이라 장가가라고 보채는 일가 친척들의 승화를 부르치고 1년상을 마치고 어렵고 고달픈 고학의 길을 선택하여 대학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민주라는 동기생이 있었다. 어붓 아버지 밑에서 자란 외로운 학생이었다. 내가 먹고 잘 곳이 마땅치 않아 도서관으로 숙지실로 수의실로 친구 하석방이나 자취방으로 전진할 때 민주는 재빨리 눈치를 채고 도시락을 챙겨주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울적한 마음과 고독을 달래주며 위로해준 여학생이다. 친구들은 민주는 참으로 착하고 마음씨 고운 여학생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는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곳과 식사 및 건강 등을 항상 걱정해 주었다. 어쩌면 티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녀의 마음이 관심인지 동정인지도 모른다. 그 당시 남자인 나의 고학 생활도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처지가 비슷한 어붓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민주의 고충과 아픔은 여간 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민주는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낮에는 직장을 가지고 D대학교 야간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참다운 우정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던 민주, 때때로 먼 끝에서 기다리고 걱정해주던 민주와 나는 헤어지고 말았다. 언젠가 민주는 부산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자기가 나 부산 구경 한번 시켜줄 수 없어? 하는 것이 최초이며 최후의 부탁이고 소원이었다. 그래, 부산은 내가 꼭 구경시켜줄게 하고 약속하였지만 결국은 부산 한번 구경시켜주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민주의 어머니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고 민주와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했던지 모른다. 그러나 서로의 가정 형편과 불우했던 젊은 시절이 우리의 우정을 영원히 갈라놓았던 것이다. 그 당시 고학의 길은 어렵고 험난하며 무척이나 고되고 힘들었기에 그 후 민주와 나는 만남이 없었고 겨우 민주의 졸업식에서 찍은 기념사진 한 장이 우편으로 날라왔고 그 사진이 마지막 이별이었다. 나는 그 사진에서 가끔 민주의 모습을 찾았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민주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민주의 첫 마디가 TV를 통해 소식은 잘 듣고 있다. 그런데 부산 구경시켜준다는 약속 왜 안 지키지? 빨리 지켜줘. 라고 물었다. 부산 갈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나의 약속을 믿고 아직까지 부산 한 번도 안 갔다고 빨리 부산 구경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래, 약속은 지켜야지. 언제든지 연락하고 오도록 해.
오라고 해야 가지. 시원섭섭한 눈만 남긴 채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때로는 대학 시절의 추억과 더불어 민주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젠 남의 여자가 된 민주, 행복한 가정을 가진 민주, 다정한 우정의 친구였는데 웬일인지 더 이상 소식을 전할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명희라는 동기가 연락이 왔다. 남편이 부산으로 정년 왔는데 친구 연락처를 물으니 많은 사람들이 연락처를 알고 있기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묻지도 않는 민주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다. 나는 민주에게 전화를 했다. 민주는 며칠 전 업무상 부산에 갔다가 당일날 왔는데 전화하려다고 그냥 왔다고 말했다. 부산 여행은 내가 꼭 초청하고 안내하지 하고 약속하자 민주는 언제 서울 올 기회가 있으면 워커힐에서 커피나 한잔 사달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서울에서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 16일 금요일 16일에 철수하니까 전시장에서 만나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17시에 마치지만 누구의 부름인데 안 갈 수 있겠냐고 하며 그날은 특별히 14시까지 갈 테니 그곳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약속했다. 그날따라 무척 바쁜 일이 생겨 회의 도중에 슬그머니 나와 김해 공항으로 달렸다. 서울 고통 지역도 부산 같아서 15시 5분 전에 도착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은 철수되었는데 내 작품은 그대로 있었고 그 밑에 노란 들국화가 하나란 놓여 있었다. 그토록 까맣게 잊었던 어린 시절 추억을 일깨워주었다. 민주는 내가 노란 들국화를 가장 좋아하고 들국화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던 추억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조실부모하고 외로운 고아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외로운 모습이 마치 들국화와 같았다. 아무리 가꾸어주지도 않고 바라다 보지도 않는 외로운 들판에서 홀로 자라는 들국화, 가는이 오는 이에게 꺾이고 밟히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굳세게 자라는 들국화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나는 저 들국화처럼 굳세게 살리라.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노란 들국화처럼 화사한 웃음 속에 순길과 찬란함을 꽃피우리라. 그리고 내 소망을 꼭 성취하리라. 그리하여 어둡고 어두운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리라. 또한 등불이 되리라. 이제 민주도 50을 바라보는 나이니 모습도 많이 변했겠지. 아니야. 착한 민주는 그 옛날 그 모습일 거야. 나는 노란 들국화 속에서 그때 민주의 모습을 연상했다. 25년 만에 받은 민주의 노란 들국화의 숨은 사연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25년 전 그때 민주의 참모습이 내 영혼 속에 영원히 빛나고 있을 때 내 어린 시절에 품었던 들국화처럼 굳세게 살리라. 결코 쓰러지지 않으리라.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의 빛과 소음이 되리라. 등불이 되어 밝게 비춰주리라. 나의 소망을 결코 성취하려고 기필코 성취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다. 월간 한맥문학 1996년 3월호 신인 당선 수필 노란 들국화 한석봉 당선 소감. 인류의 발명 중 최대의 발명이 글인 것 같아. 신호애락의 감정을 글을 통해서 표현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원래 문학은 물론 글 재주가 없는 사람이다. 다만 남의 글을 읽기와 낙서하기를 좋아할 뿐이다. 일기 쓰는 기분으로 틈만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낙서를 한다. 한참 낙서하다 보면 내가 적은 낙서가 꽤 잘 적었구나 하는 자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천성적으로
그라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피를 놓기도 한다. 그러나 피를 영원히 놓을 수 없는 것 같은 어리석음은 마음으로 무지개 푸른 꿈을 꾸며 또다시 적어야 한다는 욕구가 수필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였고 작품 아닌 작품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가만히 생각하며 부족하고 미숙한 저의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편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뿐이다. 한석봉 씨가 보내온 6편의 작품 가운데 노란 들국화와 문고리, 백장미 3편이 돋아나 보였다. 그 가운데서 노란 들국화를 천으로 넣기로 한다. 노란 들국화를 통해 작자는 자기 삶의 의지를 굳게 키웠고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을 소박하게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윽한 향기의 들국화처럼 자신의 삶을 향기롭게 가꾸로 삼은 것이다. 무르스필 속에 진실한 삶이 투영되어야 하며 사상과 표현의 멋이 깃들어야 한다. 한석봉 씨의 여러 작품 속엔 가뜩이나 이런 욕심이 떠올려 이어 마음이 든든하다. 앞으로 머지않아 독자들의 마음을 이끌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기대에 맞지 않는다.